지금 받는 월급으로 충분히 부자 될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 월급에 더해서 내 손으로 보태실 분들을 위해 방송을 만들었거든요. 먼저 금수저가 아닌 대한민국 평균 30대 직장인이 가진 고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평생 집을 장만할 수나 있을까요?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만 뒤처지고 못난 것 같아요. 저만 별로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저의 가정 환경과 직업, 비전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현실을 깨닫고 그간 모은 1,000만 원으로 주식에 입문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원금이 작아서 수익이 적었고 일에 치이면서 그냥 좋다는 걸 사기만 했죠. 글을 쓰는 지금 하락장을 맞아 패닉에 빠졌습니다. 손실을 보니 그저 회의감만 드네요. 남들은 저 멀리 앞서가는데 나는 변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뇌를 지배해서 점점 저를 약하게만 만듭니다. 제 꿈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려서 아이들을 낳고 돈 걱정 없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에서 자꾸 멀어지니 멘탈이 회복이 안 되네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세상 일이 제 뜻처럼 돌아가진 않아요.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요? 세상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제 월급 250만 원으론 애초에 재테크 자체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저 같은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우성님의 인생 투자라는 책입니다. 이 우성님은 20년 전에 이미 50억을 버시고 직장을 그만두신 분이에요. 이 책을 쓰신 계기가 곧 자녀가 결혼하시는데 그 결혼한 자녀에게 일평생 동안 한 투자에 대한 조언, 노하우를 담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보기님이 처음에 이제 읽었던 내용이 우성님 책에 있는 소개된 사례인데 어떤 분이 우성님 메일로 이런 자기 사연을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한테 우성님이 회신해준 내용이 첫 번째가 부자가 되는 건 마라톤과 비슷하다. 봄에 뿌린 씨를 여름에 추수할 수 없듯이 부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늘어난다. 제가 이거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면 이 얘기를 제가 강의 때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비슷한 얘기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컴플렉스를 발전의 동인으로 삼아라. 원동력으로 삼아라. 이거였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렇게 250만 원, 300만 원 버시는 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계속 하실까? 왜냐면 이건 지극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이 얘기를 3년을 넘게 했어요. 유튜브에서. 할 수 있다고. 근데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고민을 먼저 해봤어. 왜 그럴까? 물론 그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생각을 한 다음에 저의 초창기로 갔어요. 제가 투자를 시작할 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랬던 거야. 왜 그랬을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뭐 뇌과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나오는 내용인데 인류는 옛날부터 자신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게끔 구조화돼 있거든요. 왜냐면 원시인들 막 여기서 쓸데없는데 막 호기심 갖고 막 이래갖고 에너지 쓰다 갑자기 곰 나타나는데 에너지 없어가지고 막 도망가야 되는데 힘 없어 하고 있다가 잡아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한 방식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수적이고 비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모두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나도 그랬고. 내가 250만 원 버는데 저 사람들 뭐 유튜브 나와가지고 뭐 250으로 해갖고 뭐 5억을 벌었네 10억을 벌었네 이러는데 그게 진짜 되는 걸까? 나는 한 번도 저런 거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저 사람 사기꾼 아닐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일단 내가 못 믿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두 가지 우성님의 답변, 그러니까 첫 번째 마라톤과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야 부가 쌓인다라는 거가 현실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삽니다. 부동산을 5억짜리를 사요. 뭐 3억 전세 들어있는 거 2억 정도 투자금을 넣어가지고 내가 5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게 사가지고 일단 안 올라. 막 2년 기다렸는데 다음번 전세 2년 지나서 다음번 임대 계약을 하러 갔는데 사장님 얼마예요 했는데 여전히 그냥 4억 8천에서 5억 요 정도요? 또 떨어졌네. 한 1,000만 원 떨어졌어. 그러니까 막 이게 힘들잖아요. 이런 일이 많아요, 실제로. 맞아. 근데 그렇게 가다가요, 갑자기 두 번째 갔는데 재계약하러 4년 뒤에 갑자기 부동산 사장님이 매매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팔 생각 없어요? 이렇게. 매도할 생각이 없냐? 그 뭔가 이상하잖아. 왜요? 그러면 지금 이거 팔면 한 6억 정도 팔릴 것 같은데. 어머, 1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1억 정도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때 막 왜 이 사람 나한테 올라가고 있는데 팔라고 해? 하면서 막 생각 좀 해볼게. 집에 가서 신랑이랑 얘기 좀 해볼게요. 막 이러고 와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해. 그러면서 기분이 좋지.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부동산이 어차피 철근 콘크리트인데 그게 팔아야 돈이지 뭐 그걸 갖고 있다고 그게 네 돈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올랐죠. 1억 올랐잖아요. 근데 내 호주머니는 어때요? 똑같지. 똑같지. 내 먹는 게 어때요? 똑같아. 똑같지. 매달 받는 월급 어때? 똑같지. 똑같아. 사는 것도 똑같고. 사는 것도 똑같아. 똑같아요. 2년 동안 안 오르는 기간 기다렸어. 2년을 더 기다려서 조금 올랐어. 올랐는데도 나는 상황이 안 바뀌어. 그리고 나서 이게 언제 가서 상황이 바뀌냐면 그 집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그 집에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료가 올라갈 때 나한테 이제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겪는데 아무리 짧아도 제 경험상 한 7, 8년이 걸립니다. 짧아도 7년씩 걸려요. 운이 엄청 좋은 사람도. 운이 안 좋은 사람 10년 걸려요. 10년. 이런 과정을 겪는데. 그러니까 이 우성님이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마라톤이랑 비슷하다고. 근데 그 10년이라는 과정이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 과정 중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갑자기 뭐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거나 역전세도 역전세가 하고. 난다고 하거나 그리고 뭐 주변에서 요즘처럼 뭐 요즘에 뭐 비관론 일색이잖아요. 예, 저는 투자자는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비관론 일색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야 뭐 공부했다고 쳐.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자꾸 그러는 거야. 그거 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그걸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 주식 투자는 어떠냐? 제가 주식 투자 실전 투자는 안 해봤지만 김현준 대표 같은 진짜 실전 고수를 알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둘이서 카톡으로 막 얘기를 했었는데 투자 얘기를 했어요. 주식 투자는 어떻게 돈 벌어요? 과정이 제가 지금 부동산 투자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현준 대표님이 주식 투자는요 없이 시작해요. 0원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잘 돼요. 그래서 5억 벌었다가요 다시 0원으로 와요. 수익도 크지만 손실도 커. 손실도 왜냐면 크네. 그게 운이기 때문에. 초심자가 운으로 돈을 벌면 그게 계속된다고 생각하면서 맞아.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보니까 끈기가 필요한 거야. 현준 대표님도 거의 자기가 투자를 거의 뭐 20대 초반 대학생 시절부터 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본인도 투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게 된 시간이 거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대요. 돈을 벌고 잃고를 하면서. 근데 그 과정 중에 이제 핵심이 뭐냐.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 현실에 없는 사고방식과 이상향을 쫓던 사람들은 그 시간 중에 이렇게 탈곡기처럼 탈탈탈 털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딘다는 거예요. 제로에서 5억이 됐다가 돈을 다 잃는 이 순간을 못 견뎌. 이걸 계속 해나가야 된다.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요, 저는 좀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래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예, 주식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오래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한다. 어려워하죠. 그리고 그거를 이 우성님이 간결하게 써놓으신 거다. 그걸 제가 좀 더 해석을, 제 입장에서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이거 읽으면서 우성님은 진짜 실전 투자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컴플렉스를 발전의 동인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조금 약간 진짜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인데 요즘 임장을 다니다 보면은 동네를 다니잖아요. 참 묘해. 이게 사람 사는 게. 이 임장을 하다 보면 인문학자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봐야 되니까. 왜냐면 왕복 4차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 사람들이 거의 왕래 자체가 없는 동네들도 있어요. 저 동네는 안 가, 나는. 이쪽은 저 동네는 부담스러워, 가기 힘들어,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쪽 동네는 왜 그렇게 계속 잘 살고 이쪽 동네는 왜 그렇게 계속 어려울까. 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 요즘에. 옛날처럼 그런 막 간절함보다는 임장을 즐겁게 하려고 하고 내가 여기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선을 천천히 보다 보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느끼는 거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근데 이것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데 보질 못해서 그러는 거야. 잘 사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보는 거야. 아닌 사람들은 아닌 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세상의 전부가 그 왕복 4차로 도로를 기점으로 나뉘어져 있어. 저쪽 세상의 존재를 알지 못해. 컴플렉스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낸 이분처럼 월 250만 원 벌고 주식으로 가정 환경과 직업 비전이 불안정하고 이런 분들이 왜 어렵게 느끼냐면 이걸 극복한 사례를 주변에서 보기 어려워서 그래요. 눈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눈으로.
제가 진짜 제 마음을 담아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추천도서에 댓글을 많은 분들이 달아주시고 할 때 이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라면, 그리고 이분들 주변에서는 접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 이분들 주변에 볼 수 없는 사람이 나라면, 이 유튜브라는 좋은 매개체를 통해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나는 의미 있는 삶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로 했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 유튜브 하는 게 좀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나도 못 될 거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똑같이 월급 250만 원 받는 사람들 중에 내가 원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해서 나도 저들처럼 답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나가실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 그리고 이 문구를 정하고 보기님, 코크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월 250만 원 버시는 분들이 단순히 이런 방법을 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일단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깨부시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팔 두 개, 다리 두 개 달려있고 똑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달려있으니까 내가 이게 되는 거를 실제로 보고 그거를 따라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다. 오늘 토요일 아침이니까 여러분들이 주말을 맞이하시면서 새해잖아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나도 내 주변에 안 되는 상황, 비관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가능성을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보기님이 그 말씀해주신 앞에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상담 메일이 온 거였잖아요, 이 내용이. 근데 여기에 보면 이분이 고졸이고 나는 월급도 적고 이런 거에 더 걱정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콤플렉스를 발전의 도미노로 삼아라,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저도 공감되는 이야기가, 제가 19살에 취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19살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선배님들이 다 이제 대학을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물론 나이도 좀 있고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19살에 그 눈에 봤을 때는 멋있지. 되게 커리어적으로 되게 성공한 그런 대리님, 직장인의 과장님. 모습, 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근데 그걸 봤을 때 저는 되게 주눅 들고, 와, 저 사람들은 나와는 되게 다른 세계의 사람 같다. 내가 과연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컸어요. 실제로 그 이제 19살밖에 안 됐고, 또 그때 뭐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꽤 지났죠. 벌써 제가 19살에 들어가서 거의 25년을 다녔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퇴직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퇴직했던 시점에 그분들을 이제 봤을 때, 그분들도 이제 다 연차가 되고 뭐 이제 승진하신 분도 계시고 그만두신 분도 계시는데, 대다수의 그분들보다 오히려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제가 잘 살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경제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렇게 느꼈고, 그 컴플렉스를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게 당연히 있었죠. 물론 학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내 세대에서 뭔가 자산을 일궈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학벌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가 좀 돈을 불려봐야 되겠다, 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되게 공감이 됐었어요. 이런 컴플렉스가 있다고 해서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면 정말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그래 나는 그것 때문에 이래, 이것 때문에 이래, 뭔가를 시도를 하려고조차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거니까 난 해야 돼, 지금 내가 이러니까 무언가를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뭔가를 더 내가 움직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실제 자료에서도 나오잖아요. 2023년 한국 그 부자 보고서에 부자 보고 보면은 나와. 거기에 보면 본인의 힘으로 부자가 된 그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이분들이 그 부자가 된 연령대가 50대 이후가 77%였어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네. 10명 중에 부자인, 지금 현재 부자인 10명 중에 자수성가형으로 7명 이상, 거의 8명이 50대 이후에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만큼 부자가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걸 먼저 필요하지. 인지를 하면 중간중간에 좀 흔들리더라도, 그래 어쨌든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부자 되면 시간이 필요하대 하면서 조금은 그 조급증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료에 그것도 있었어.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20대 때 큰 종잣돈 가지고 있던 사람이
확률이 제로. 네. 20대 때 하나도 없었잖아요. 20대 때 종잣돈을 충분한 종잣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 중에.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현실이라는 거. 이게 현실이니까 제발 그 인스타에서 빠져나와서 인스타에서 나오세요. 비싼 거 뭐 포르쉐 뭐 이거 해가지고 사진 찍는 그 사람들 있죠? 뻥이에요 그거. 가상현실 보면서 왜 마음을 거기에 감정이입을 과하게 합니까?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마라톤을 하고 있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면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주말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 다른 사람과 가장 많이 달랐던 부분이 저는 이게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분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혹은 빨리 난 돈을 벌고 싶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그 마음이 이렇게 깎여져 가더라고요. 투자가 진짜 마라톤이구나. 뾰족하게 난 돈을 벌겠어라고 했는데 그게 시장이 그걸 계속 깎아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장에 순응하고 시장에서 쏟아지는 돈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시간을 그 투자자가 허락을 해야만 거기에 이제 돈이 담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내가 투자를 하고 부자가 된다고 했을 때 얼마가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가진 결핍이 뭐지?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여기 뭐 콤플렉스도 나오는데 사실 콤플렉스도 내가 가진 콤플렉스를 콤플렉스 그 자체로 막으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키가 작은데 원래는 키 크시거든요. 그럼 제가 키높이 신발을 신으면 뭐 콤플렉스 해결돼요? 거기다가 발목 미끄러지면 임장가다 미끄러지면 더 아프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된다는 어머, 거예요. 맞다. 네, 내가 가진 게 뭘까? 저는 다리가 빠르잖아요. 그럼 빨리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다른 식으로 이걸 극복해야만 콤플렉스도 결핍도 채워지고 부가 이룰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좀 배운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다들 다 본인만의 약점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죠. 어떻게 보면 세포인도 외벌이셨고, 그렇죠. 외벌이인 상태에서 또 투자를 시작했고, 저도 이제 지방에 살면서 수도권 투자를 했었던 상황이었고, 어떤 분들은 뭐 교대 근무자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시작하고, 각자 모두가 꼭 콤플렉스가 아니더라도 그 약점 같은 게 있는데 너무 치우쳐서 생각하면 그건 정말 나를 주저앉히는 정말 나의 콤플렉스가 되는 거고, 그걸 뛰어넘는 노력을 한다면은 그거는 추후에 내가 성과 이뤘을 때 그 또한 나중에 나의 스토리로 된다라는 게 많은 분들을 보면서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50이라도 10년 뒤에는 2,500을 만들 수 있다는 마음으로 활기차게 한 주를 시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내가 뛰어넘고 싶은 콤플렉스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